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실패에서 성공으로입니다. 저자는 프랭크 베트거, 출판사는 세이브 어스입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가 추천한 최고의 비즈니스 고전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저는 펜실베니아 존스타운에서 야구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젊고 야망이 넘쳤고 정상에 오르고 싶었죠. 하지만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만약 그때 감독에게 해고 사유를 묻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행운도 얻지 못했을 것이죠. 버트콘 감독은 해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게을러. 마치 야구를 20년 이상 한 베테랑처럼 경기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행동하겠나? 감독의 답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너무 긴장되고 겁이 났습니다. 관중과 다른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긴장감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프랭크 베트거, 그런 태도가 자네를 힘들게 하는 거라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제발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임무에 열정을 쏟아보게나. 나는 당시 존스타운에서 한 달에 $4,000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고된 후에 애틀랜틱 리그에 속한 펜실베니아 체스터로 이적했습니다. 내 수입은 한 달에 $500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팀을 옮긴 지 3일 뒤 데니 미안이라는 노장의 야구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프랑크 베트거, 어떤 이유로 이런 2루 팀에 오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팀을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노장 선수는 나를 측은하게 생각했고 코네티컷 뉴 헤이븐에 입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뉴 헤이븐에 입단 후 첫 경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이적한 팀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장 열정적인 선수라는 명성을 얻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경기장에 등장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100만 개의 배터리를 충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야수들의 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공을 빠르게 세게 던졌습니다. 한 번은 아웃당하는 상황에서 열정적인 베이스 러닝 덕분에 수비수를 당황하게 해서 중요한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편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습니다. 당시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선수들이 일사병에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그런 열정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은 마법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열정은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불안감은 도리어 경기에 도움이 되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강제로 참으려 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불안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열정은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열정의 에너지가 같은 팀 선수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셋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의 에너지 레벨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긍정적 감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분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의 프랭크 베트거 선수는 열정이 넘쳤다. 그는 같은 팀 선수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경기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신문에서는 나를 팀의 펩 베트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펩은 후추에서 유래한 단어로 에너지 기운이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나는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누군가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3주 전 찌그러진 깡통처럼 날 해고했던 존스타운의 버트콘 감독에게 말이죠. 기사를 읽은 감독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은 10일 안에 월 $500였던 수입을 월 $5,000로 증가시켰습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결심만으로 10일 만에 수입이 1000% 증가했습니다. 단시간에 내 연봉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은 내가 공을 더 잘 던지거나 더 잘 잡거나 더 잘 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도,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 나는 메이저리그 세인트 루이스 카디너스 3루수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수입은 무려 3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오래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불행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치르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풀 카운트 상황에서 번트볼을 잡아 1루로 던지는 순간 팔이 경기장 바닥과 충돌했습니다. 팔은 부러졌고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팔과 어깨는 영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절망과 우울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 나를 나오게 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오래가지 못했고 집세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필라델피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가구 회사의 할부 채권 추심원이 된 것입니다. 가구 회사는 계약금으로 $1를 내고 나머지는 매주 잔금을 갚아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할부 잔금을 받아내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불안한 채권 추심 업무는 계속되었습니다. 깜깜한 우울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프랭크 베트거. 오랜 야구 친구였던 찰리 밀러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부끄러워서 골목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찰리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랭크, 난 야구 선수로서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은 생명보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죠. 저는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찰리와의 만남은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피델리티 뮤추얼 생명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생명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일즈라는 전쟁터에 처음 발령받은 어수룩한 초급 병사였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의 감정이 교차했죠. 묘한 긴장감이 온몸의 전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바램과 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가망 고객, 즉 지인은 37명밖에 없었습니다. 야구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몇 년 동안 떠나 있었고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연락은 끊겨 있었죠. 가만 고객의 탄약이 바닥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혼자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순간 텅 빈 공간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가망 고객을 만나기 위해 외근을 나간 상태였죠.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표류하는 조난자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잡념은 유령처럼 내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주저하다 얼마 전 상담했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선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제적 수입의 문제로 가입을 연기했던 친구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는 오랜만에 전화를 했음에도 방문을 승낙했습니다. 늦은 저녁 야구 연습장으로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도 걸은 공복 상태였지만 시장길을 느낄 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연습장에서 배팅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타격하는 소리가 밤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친구의 연습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향이 은은한 커피를 내줬습니다. 커피 향기와 함께 선수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 웃음 속에서 오고 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온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듯 상담했습니다. 한참 제안서를 설명한 뒤 그에게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는 팔짱을 낀 채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내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프랭크 베트거, 이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순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는 약간 당황하며 답변을 주춤거렸습니다. 오해하지 마.
꼭 이런 거친 보험 세일즈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 다른 폼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잖아.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였지만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는지 항변하고 싶었지만 설득할 마지막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민 끝에 자료를 챙기고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10개월은 내 삶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세일즈에서 참담한 실패와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는 세일즈맨이 되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화물 배달 구인 광고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나는 데일 카네기가 운영하는 대중연설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데일 카네기는 내가 발표하는 도중에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스스로 흥미를 느낍니까? 좀 더 열정을 담아 말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말에 생기와 활력이 없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수강생들에게 열정의 힘에 대해서 감동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강연 도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의자를 벽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면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변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열정은 꿈으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야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망쳤던 결점이 세일즈맨의 업무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각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 헤이븐에 합류했을 때처럼 야구에 쏟았던 열정을 다시 세일즈에 쏟기로 결심한 것이죠. 다음날 첫 번째 방문한 고객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첫 번째 개척 상담이었죠. 개척 상담이란 약속 없이 미지의 감한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감한 고객에게 평생 본 적 없는 세일즈맨의 열정을 보여주겠다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흥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설명할 때 감한 고객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질문하는 것 외에는 내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내 첫 번째 고객의 이름은 필라델피아 브루스 빌딩에서 공물업을 운영하던 알 대문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내 좋은 친구이자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난 세일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야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일즈에서도 열정의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먹을 불끈 쥐는 행동이 내면의 열정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2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열정이 수많은 세일즈맨의 수입을 2배로, 3배로 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부족한 수많은 세일즈맨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열정이 성공적인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책을 쓸 정도로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대로 보험을 판매하지 못했고 수입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험에 대해서 10분의 1도 모르지만 크게 성공해서 20년 만에 은퇴한 또 다른 세일즈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리 게티스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은 후천적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일까요? 당연히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리 게스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력과 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간 에너지 발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한 편의 시를 암송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열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줬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하루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나는 이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카드의 인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승리. 너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단지 쇼를 원했을 뿐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올렸는가? 너는 시간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회와 도전을 위해 사용했는가? 왜 헛되이 보냈는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너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를 외우고 매일 반복해서 보길 바랍니다. 스탠리 게티스를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윌터 크라이슬러 성명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명 깊어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녔죠. 40번 이상 읽었으며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일즈맨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월터 크라이슬러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능력과 역량 같은 다양한 자질을 나열했지만 진짜 비결은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흥분하면
고객도 흥분하고 상담은 종결됩니다. 열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능이며 가장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자질입니다. 또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재능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열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정이 없는 이야기는 마치 병든 닭처럼 어떤 에너지도 느낄 수 없습니다. 열정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단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내면에 끝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언제 열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원칙을 한 달 동안만 직접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당신의 삶 전체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온몸으로 열정을 다해 다음의 문구를 반복합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다음은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프랭크 베트거가 쓴 이번 장을 여러 번 읽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과 삶에 열정의 양을 2배로 늘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열정을 갖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수입과 행복은 몰라보게 늘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일즈 방문을 기록하기 시작한 뒤 비로소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40명, 연간 2,000회 방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방문의 결과는 턱없이 미달된 상태였죠. 나는 형편없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만큼 절망적인 숫자였죠. 매번 새로운 결심을 다짐했지만 행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기 관리에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일즈맨들은 보통 40에서 50명의 가망 고객 리스트를 정리하면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가망 고객을 검토하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 내용을 고민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자기 관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로지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문 스케줄을 짜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방문 예정인 고객의 성향과 상담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이 완성되지 않으면 계약건이 있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대한 집중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기 관리의 날을 설정한 뒤에 내 일상은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가만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고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수많은 세일즈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에 고객을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에는 지치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자기 관리의 날을 금요일 오전으로 옮겼고 주말에는 완벽한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계획의 힘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업가 헨리 도어티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처리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해답은 바로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간 업무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모든 것을 걸으십시오. 당신의 다음 주 업무 계획표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큰 계약을 성사한 뒤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세일즈맨 클레이튼 헌시커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그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라네. 자네는 스코트 사장을 만난 처음 몇 분 동안 아무데나 찔러보다가 우연히 그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런 다음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거지. 자네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고 더 많은 질문을 했지. 고객의 관심에 상담 초점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했던 거야. 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세일즈는 아주 쉬워질 거야. 보스턴에서 체류하는 동안 헌시커가 했던 조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옳았습니다. 나는 기록적인 판매가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선배 세일즈맨이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 해 동안 헤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 상담이 왜 힘들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죠. 난 고객의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판매에 대한 이야기만 줄곧 말하고 있었죠. 문득 내가 스코트 사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가 사업의 장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는 17세 소년의 몸으로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작은 식품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을 시작하여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식품 도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일에 매우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죠. 도매 사업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사업이 영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보스턴 총회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존 스코트 사장의 외아들과 다른 8명의 핵심 직원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 승계 계획을 도왔습니다. 이 일은 그가 사업의 핵심 임원들을 위한 저녁 모임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유일한 외부 초대 손님이었죠. 식사 후에 스코트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이 담긴 어조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두 가지 일, 즉, 내 사업과 해외 선교 단체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스코트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추가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하루 만에 얻을 수가 있었죠. 저녁 식사가 있었던 날 밤, 나는 클레이튼 헌시커의 교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난 세일즈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일즈는 밥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난 남은 인생 동안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 일이 내게 준 용기와 열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일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죠.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하는 법. 1.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얻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죠. 3. 상대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늘과 땅이라도 움직입니다. 나는 500만 달러의 보험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었는가? 1. 약속하라. 당신이 상대방과 약속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과의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 약속도 없이 바쁜 경영자를 만나러 갔다면 성과는 고사하고 짧은 대화의 기회마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세일즈에는 약속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2. 준비하라. 친구로부터 부스 사장과의 약속이 다음날 오전에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뒤 내 머릿속은 한동안 뿌연 안개처럼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스 사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의 여러 목소리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배트거, 지금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 기차 안에서 생각하자. 내일 아침이라고? 안 돼. 지금 해야 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게 될 거야. 지금 준비해야 돼, 배트거. 시계는 자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죠. 핵심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지? 맞다. 바로 신용이야. 부스 사장은 채권자들로부터 신용을 얻어야만 해. 채권자들은 사장의 생명이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어. 그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지체할수록 채권자들은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야. 그렇다. 보험의 액수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포인트를 준비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일단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며 종이 여백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여백이 채워질수록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갔죠. 내가 500만 달러 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핵심 이슈에 대한 짧은 고민이 수십 개의 경쟁 보험회사를 이길 수 있게 한 것이죠.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검진이 끝난 뒤 부수 사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계약으로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커다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소. 그들은 몇 주일 동안 성가실 정도로 나를 찾아왔지. 친구 3명은 상대방 회사를 비난하며 자기들 회사의 보험료가 더 싸다는 것을 강조했다네. 그런데 자네는 아무도 헐뜯지 않았지. 내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만을 인식해 주었어. 사실 난 신용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자 점점 두려워졌다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전에 서둘러서 검진을 마무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네. 부수 사장과의 상담은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 것, 핵심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 집중할 것을 말입니다. 4. 키워드 노트를 준비하라.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3가지 사항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1.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기억하고 2. 그 핵심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고 3. 단순 명료하게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상담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나는 미리 노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상담 주제에 벗어나기 쉬운 사람입니다. 부수 사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키워드 노트를 만들었죠. 뉴욕행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를 끊임없이 키워드 노트에 지우고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키워드 노트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충분한 준비는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었죠. 물론 부수 사장과의 실제 상담에서는 이 키워드 노트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상담할 때 핵심 사항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키워드 노트를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5. 질문을 준비하라. 나는 상담 전날 15개의 질문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사용한 것은 11개였죠. 사실 15분에 걸친 이 인터뷰는 주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적절한 질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6.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라. 상대방에게 무언가 당혹스러운 것 또는 놀라운 것을 제시하십시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십시오. 나는 부수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장님이 제 친형님이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제안서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줘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익에 대한 욕구와 손실에 대한 불안감, 둘 중 하나입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수 사장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는 500만 달러의 신용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그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열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책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